자, 여기에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조건 기억나시죠? 이 조건 캡처해 놓을게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자기네가 생각하기로 정말 어려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조건을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시험을 해본 거야. 대낮에. 그랬더니 차의 이름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의외의 결과. 다크,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었던, 흰 옷을 입었던,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차 A라고 하는 게 테슬라 같아. 테슬라. B가 뭔지 모르겠어. B, C가 모르겠고 D도 모르겠고. 근데 이 네 개의 자동차 회사 중에 제가 이제 테슬라라고 A를 좀 의심하는 이유가 있어.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 잘 보세요. 검은 옷에서 하얀 옷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검은 옷은 다 감지를 한다. 모든 회사들이 다 감지를 한다. 보시죠? 모든 회사들이 다 감지를 하고 다 멈췄다. 그런데 흰 옷을 입었더니 다 멈췄는데 D자동차 회사만 한 번 멈추고 그냥 갖다 때려 박았다. 때려 박으면 아까 보다시피 타겟을 이게 다시 조립하고 하는데 힘들고 타겟이 비싸요. 아까 전에 그 걸어가는 덤이 있죠? 그게 하나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러고선 여기 마지막 시험 뭐예요? 마지막 시험은 선라이즈, 터널에서 한 거다. 터널에서 했는데 자기네 더멀 카메라죠 이게. 이 카메라 이 조건에서 시험을 했을 때 자기네는 5번 중에 4번 통과하고 한 번은 간신히 이제 딱 터치하는 수준이었대요. 근데 비클 A가 다 멈췄어. 내가 그래서 이게 약간 테슬라 아닌가, 이거를 다 멈출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냥 해봤는데 테슬라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얘네가 좀 당황을 한 거죠. B, C, D 회사는 하나도 통과를 못했어요. 이 조건이 되게 어려운 눈뽕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이 조건을 통과한 회사는 없었어요. 이 A 회사 빼고. 근데 A 회사가 테슬라가 맞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밤 조건으로 바꿨어. 밤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보니까 보세요. 다른 조건들은 다른 시험은 다 빼고 2가지만 넣은 거죠. 지금 2가지. 구글은 아니고요. 양산 차량이에요. 양산 차량. 차일드 SPT가 약간 EPT라고 했던 요 조건, 요거 아이가 건너는 요 조건, 요 조건과 그다음에 검은 옷을 입혔을 때 이 조건. 자기네들은 밤에 다 멈췄다. 그 중에 한 번은 멈추긴 했는데 살짝 터치했다. 요 정도. 넘어뜨리진 않았다. 요 밑에 써있죠. 타겟을 터치했으나 타겟이 넘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10번 다 통과했다. 근데 A, B, C, D는 다 페일했다. 요거를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기네 회사 시스템이 좋은 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극악의 조건을 한 건데 실제로 필요하죠. 밤에 아이들이 뛰어나갈 때 멈춰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테슬라가 됐건 어디가 됐건 주간에 눈뽕 시험에서도 통과하는 회사가 있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통과하는 회사가 있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총 결과인데요. 보다시피 아까 처음에 홍보했던 그 영상에 그 비저블, 더멀, 그 다음에 하이 컨트라스트, 대비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을 때 시험에서는 자기네가 우세하다라고 하고선 이렇게 5가지 자동차를 비교한 비교표를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밤 시험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질문은 엔지니어들, 각 회사 다니는 엔지니어들이 질문을 한 건데요. 질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어디언스로부터 질문이 많다. 여기에 이제 나와요. 질문이 뭐냐? 스테레오 카메라 셋업을 고려해 본 적은 없냐? 일반 카메라와 더멀 화상 카메라를 넣는 거를 해본 적 없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에 부착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열화상 카메라는 이 뒷면에, 여러분들 그 카메라 있잖아요. 에이다스 카메라가 어디 붙어요? 열화상 카메라는 유리의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앞유리의 앞에 붙을까요? 안쪽에 붙을까요? 네, 열화상 카메라는 실내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 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리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유리를 뚫는 순간 열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열이.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 거지. 아주 크나큰 어려움이죠. 크나큰 어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밖에 붙어야 돼. 밖에 붙여야 되는데 OEM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밖에 붙이려면 디자인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거든. 뭐 범퍼라든지 막 이런 데 붙여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보듯이 눈 오면은 렌즈 덮이는 거, 그런 문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먼지 끼면 닦아줘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답변은 그냥 뭐냐면은 OEM들이 각성해야 된다. OEM들이 열화상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꼭 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OEM들이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를 쓰는데 왜 이게 잘 안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그거였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여기에는 제가 이제 다 뭐 들려드리면서 뭐 자막을 달아드리기는 어렵고, 이 여자분이 이제 읽어주는 질문 중에 하나, 질문한 사람들은 다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거 알겠고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더멀 카메라를 쓰는 회사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 좀 공개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이미지로 포집된 그 데이터들, 뉴럴링크를 돌린다고 했는데 뉴럴링크를 돌린 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느냐? 왜냐면 그 애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저것은 사람이다, 저것은 애기다, 저것은 개다, 고양이다, 이런 것들을 애노테이트 해놓은 거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스탑 사인이다, 저게 신호등이다, 이거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노가다인데 이걸 해놓은 거를 공유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간 데이터들은 공유가 돼 있는데 야간으로 더멀 데이터를 돌리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수집을 했대요. 한 17TB 정도 된대요. 17TB 정도를 가지고 뉴럴링크를 돌려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공짜로 못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테슬라가 카메라와 레이더를 가지고 막 수집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이 친구들도 더멀 카메라를, 열화상 카메라를 붙이고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동물들 같은 이미지까지 다 갖고 왔대요. 뭐 그런 게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 강아지의 종류가 뭐 700종류가 넘는 걸 아느냐, 뭐 이런 답변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 결론은 뭐냐, 자율주행은 이런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 라이다, 아직도 센서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게 참 많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카메라와 레이더 이 두 가지는 메인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라이다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해서 어려운 조건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 센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열화상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외선 카메라. 여러분들 그 제가 광고해 줬던 것처럼 야간 투시경 있죠? 그런 것처럼 자외선 카메라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 됐건 밤에 대한 보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율주행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들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찌라시가 돌았던 거죠. FRSX라는 회사가 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뭐 여기가 뭐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여기서 공급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가 하는 카메라 시스템은 쿼드코어 카메라래요. 카메라에 렌즈가 4개인가 봐요. 4개. 카메라가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들어가든지 2개가 들어가든지 하는데, 이걸 뭐 4개를 넣는지 아니면 카메라를 2개로 구성해서 뭐 따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만 쿼드 카메라라고, 쿼드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가 만드는 거고, 이 카메라가 아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식이 찌라시가 떠서 40%를 떡상했대요.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될까 기술적으로 주식이 그게 그래도 떡상했다가 다행히 팍 꺼졌죠. 지금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선 꺼졌을 수도 있는데, 거의 이게 뭐야, 1불도 안 하던 1불 하던 게 지금 5불 70까지 갔다가, 아까 누가 댓글에 있던데 1불에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대단해요. 어떻게 미리 알고 이걸 사셨는지. 1불 70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막 4배 5배 먹은 거죠. 그러고 나왔는데 될까 안 될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화상 카메라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 자체, 지금 보여드린 이 회사는 플리어예요. 플리어는 여기에 들어가는 열화상 카메라의 센서 자체를 만드는 거고, 이 FRSX는 그걸 가지고 카메라를 만든 거죠. 렌즈를 섞어서 쿼드 사이트라는, 쿼드가 4개라는 뜻이죠. 4개의 사이트를 보는 카메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한 단계 자율주행 점프하는 거죠. 자율주행이라고 하긴 못지만 ADAS에서는 FSD가 지금도 사람들 만족도가 높은데, 이 만족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카메라가 잘 된다면, 이렇게 카메라가 4개나 달린 카메라가 들어간다면.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열화상 카메라가 밖에 붙어야 된다. 밖에 붙은 거랑 뭐 테슬라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카메라가 붙고 여기 열화상 카메라가 붙은 것이 뭐 퓨전을 일으켜서 한다면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문제는 뭐냐? 추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라이다 비싸서 안 쓴다고 하면은, 비싸서 안 쓰는 거라면 열화상 카메라도 쓸 수 없는데 열화상 카메라도 만만치 않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인베스터라는 거 누르면 나와 있어 이미.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네가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까먹고 연구비로 쓰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약 400만 불, 398만 불이니까 400만 불, 그러니까 44억 정도 되죠. 44억 정도를 매 분기마다 까먹고 있다, 손실이 그 정도씩 나오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느냐? 매출은 크지가 않아요.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인지는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거, 얘네가 쿼드 사이트, 아까 얘기한 그 카메라 있죠? 4카메라, 카메라가 4개 달린 비전 시스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는, 이런 카메라들은 1안이라든지 2안 카메라예요. 렌즈가 이렇게 2개 붙으면 스트레오고 이렇게 하나씩 붙은다고요. 하나씩 붙어있는데 이거 4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시제품에 대한 사진도 없더라고요. 웹사이트에 아무리 뒤져봐도 사진이 안 나와. 그것도 약간 좀 까리까리하고. 팔았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포어사이트라는 회사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도 2020년 7월 뉴스예요. 판매를 했는데 카메라 몇 대를 팔았느냐? 2대를 팔았다. 몇 대? 2대를 팔았다. 2개의 프로토타입을 중국에 있는 멀티 빌리언 달러 회사한테 팔았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멀티 빌리언 달러 회사는 중국 회사고요. 이 회사는 판매량이 되게 조금이에요. 지금 되게 조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랑 기술력이 있으면 사이버 트럭 같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채용을 할 수도 있겠죠. 채용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회사에다가 발주를 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은 거 아는데, 이거 말고도 이미 나이트 비전은 사실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이미 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중국 차인가 보다. 중국 차도 이미 하고 있어. 이게 더멀 카메라만 플레이어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이거는 제가 리뷰했던 거네요. 이런 거 말고도 적외선으로 보면서 흑백이지만 흑백으로 하고 있는 양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떡밥에 얘네가 걸리긴 했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자가 이게 알면 알수록 투자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가 망할 것 같아서 투자를 못했던 이유가, 그런 채권이 정크본드 이런 거 내려가는 뉴스를 차라리 몰랐으면은 투자를 그냥 했을 텐데, 테슬라를, 그러니까 아는 것도 병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알아서 투자를 더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야수의 심장을 가신 분들이라면 들어가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다도 그렇지만 테슬라는 FSD 팔면서 추가적인 하드웨어 개조가 필요한 무료로 하드웨어 추가해 주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라서, 진짜요? 무료로 하드웨어를 바꿔준다고요? 그러면은 열화상 카메라는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이건 더 이렇게 비싼데. 그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카메라를 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돌빵이 있어요. 돌빵. 레이더 같은 거는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카메라는 렌즈잖아요. 렌즈.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투자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자율주행은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벨 5는 참 어렵다. 테슬라가 레벨 5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고, 테슬라는 지금 레벨 3만 가도 레벨 3가 안 가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레벨 5로 가야 되느냐. 로보택시는 레벨 5 되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5 로보택시 떡밥만 아니라면 테슬라는 지금 FSD로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로 갈까? 이 회사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투자를 못할 것 같고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즐겁고 유용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만도 얘기 나오니까 궁금한 거 얘기하자. 만도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알렉스님. 저는 한국 카메라 회사들 중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전 세계의 그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판매를 할 때
이거는 진짜 만들기만 하면 대박일 거야 막 이럴 때 두 가지가 있죠. 진짜 대박인데 사람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영 비전이 없어서 안 했거나. 열화상 카메라는 다른 회사들이 고려는 해봤는데 어려웠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열화상은 플리어 아닌가. 여태까지 1시간 동안 플리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만드는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열화상 센서를 만드는 플리어를 투자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FRSX는 뭐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회사고요. 플리어는 주식으로도 더 커요. 플리어라는 회사는 거기보다는 더 큽니다. 아까 전에는 거기는 몇백억짜리 회사고요. 이 회사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6조가 넘는 회사예요. 플리어라는 회사는 1, 2년 된 회사 아니고요. 오래된 회사예요. 주식도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죠. 몇 년 동안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죠. 그죠? 이런 회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X선 대역 카메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X선 얘기 나오니까 요번 주에 제가 영화를 뭘 봤냐, 퀴리 부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공학적인 거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퀴리 부인, 저랑 감성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퀴리 부인 영화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주가 움직임이 없으면 지금 사면 떡상인가? 그건 저도 모르죠. 주식은 저랑 반대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죠.